아니, 출산을 했는데도 병원비가 고작 이거라고요? 이 정도면 공짜 아닌가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천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던 톱스타들이 지금 서울의 한 건물 안에서 영수증 한 장을 손에 쥐고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고급 세단 한 대 값인 4천만 원이 청구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긴박한 출산의 현장에서 그녀들이 마주한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박했으니까요. 자국에서는 돈 없으면 아이도 못 낳는다는 비정한 현실에 부딪혔던 그녀들이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완벽한 보호를 경험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엄마를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이다 라며 외신 기자들까지 경악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현장. 대체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 안에서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천문학적인 병원비의 공포를 단숨에 잠재우고 전 세계의 산모들의 유토피아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위대한 품격.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저는 로라 타 찰튼입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치열하게 기사를 써내려가던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사랑을 하고 제 뱃속에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순간에 저를 가장 먼저 짓눌렀던 건 다름 아닌 공포였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게 출산이란 곧 파산과 동의어였으니까요. 제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무통주사를 맞고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2달 뒤에 날아온 청구서에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며 울먹이더군요. 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구급차 한 번 타는 게 무서워 피를 흘리면서도 우버를 부르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상식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은 의료기술도 좋다는데 그만큼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면 어떡하죠? 만삭의 몸으로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복도에 앉아있을 때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걱정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찼습니다. 무통주사 비용은 따로겠지? 신생아 캐러비는 매 시간 추가될 거야. 혹시라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집 전세금을 빼야 할지도 몰라. 이런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병원에 들어선 순간 마주한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온 직원이 달려들어 제 컨디션을 체크하고 불안해하는 제 눈을 맞추며 걱정 마세요, 로라 씨. 우리가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안심시켜주더군요.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선 환자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 대상으로 취급받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가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한국 의료진들의 손길 속에서 저는 드디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퍼지는 순간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행복의 대가로 얼마나 큰 영수증이 날아올까? 꿈만 같은 출산의 기쁨도 잠시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원무과에서 영수증을 받아드는 그 찰나 저는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수증을 확인한 남편 입에서 믿기지 않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로라, 이것 좀 봐. 말도 안 돼.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찍힌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건넨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처음으로 마주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44만 2천 원. 달러로 환산하니 고작 360달러 남짓이더군요. 2박 3일간의 입원비,
무통주사, 신생아 기본 검사비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려 준비했던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거 혹시 뒤에 0이 2개쯤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제게 원무과 직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상 금액입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정한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했던 저에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유토피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병원 문을 나선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었죠. 조리원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가 특급 호텔에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정갈한 실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입구에서부터 저를 반겨주는 전문 간호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사흘이면 너는 강한 엄마야 라는 말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고 퇴원해 혼자서 갓난 아이와 씨름하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산모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이를 돌볼 테니 산모님은 오직 본인의 몸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엄마라는 역할 이전에 한 명의 환자이자 사람으로 귀하게 대접해준다는 느낌.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된 후 차려진 첫 식사. 커다란 대접에 가득 담긴 검푸른 국물에 미역국을 마주했습니다. 바다의 향이 진하게 배어나온 그 따뜻한 국물을 한술 뜨자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담긴 이 국물 한 그릇이 출산으로 만신창이가 된 제 뼈마디를 하나하나 붙여주는 기분이 들었죠. 더욱 기가 막힌 건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완벽한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쩌나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푹 잘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잠이야말로 산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라는 조리원 원장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부기를 빼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몸을 지지며 저는 매일같이 거울 속의 제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곤히 자고 있는 제 아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와 보호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면 부족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을 텐데 저는 지구 반대편 이 작은 나라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토록 산모와 아이에게 지독할 정도로 정성을 쏟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기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이여, 우리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쓴 이 기사가 미국 사회를 그토록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그리고 할리우드의 톱스타들까지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게 만들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써내려간 기사가 뉴욕타임즈의 메인을 장식하자마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돈 $400에 출산을 하고 호텔 같은 곳에서 왕비 대접을 받는다고? 이게 정말 21세기에 가능한 일이야? 라는 의구심 섞인 반응부터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가? 라는 자조 섞인 한켠까지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메시지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 기사를 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산후조리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블룸버그는 미국의 부유층이 한국의 호화 산후조리원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태평양을 건너온 한국의 표준 시스템이 미국의 출산 문화를 바꾸고 있다며 경위를 표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복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더욱 기분 좋은 소식은 할리우드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비롯한 초특급 스타들이 한국식 산후조리 경험을 비밀리에 공유하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녀들은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미역국은 바다가 준 신의 선물이다. 한국의 전신 마사지를 받고 나서야 내 몸이 비로소 출산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라면서 말이죠. 서구권에서는 그저 해조류라며 낯설어 하던 미역이 이제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식탁 위에서 없어서 못 파는 슈퍼푸드로 등극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산모들과 대화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에는 서양의 의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정이라는 강력한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산모의 찬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온돌로 기혈을 돌리며 아이를 제 자식처럼 품어주는 한국 간호사들의 그 지극한 정성 말입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한국인의 오래된 지혜가 각자 도생의 문화 속에서 외롭게 투쟁하던 서구의 엄마들에게 거대한 구원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와 뉴욕 등 미국 대도시에는 1박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1년 뒤까지 꽉 찰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더군요. 미국의 벤처 투자자들은 이 K-산후조리 시스템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산후조리원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간 한국의 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딸에게 전해주었던 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의 힘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으니까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역국 한 그릇으로 전 세계에 사랑의 품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짐을 싸다 말고 조리원 입구에 걸린 미역국 냄새를 한 번 더 깊게 들이켰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이 향기가 이제는 저에게 치유와 사랑의 향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리원을 떠나기 전 원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로라 씨, 아이 키우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한국 엄마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집안에서 아이와 단둘이 고립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육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이웃들이 그리고 이 국가의 시스템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세상에 내놓은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하는 대한민국만의 위대한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부터 유럽의 귀족들까지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배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피자 한 조각 먹고 3일 만에 출근하는 게 강한 여자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서구의 여성들이 이제는 한국의 온돌방에 누워 이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다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억만금을 가진 부자들도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그 따스한 보살핌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출산 문화는 한국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요.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그 깊은 수만 가지의 영양소보다 더 위대한 건 그 국물을 끓이며 산모의 쾌유를 빌었던 한국인들의 진심입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할 때 저는 진정한 한국의 힘은 바로 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 문을 나서는 길, 푸른 하늘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꼭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이 나라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아껴주었던 참으로 따뜻하고 위대한 나라였단다 라고 말이죠.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효율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제가 만난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작지만 거대한 나라가 보여준 사랑의 기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냉혹한 현실을 넘어 대한민국이 선물한 기적 같은 보살핌, 그 가슴 벅찬 현장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라 기자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위대한 산후조리 문화는 사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변변한 병원 하나 없던 시절에도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심리 밖에서 귀한 미역을 구해다 정성껏 국을 끓이고 아랫목을 뜨끈하게 데워 정성으로 몸을 보살폈던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와 정이 쌓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자식은 물론이고 그 자식을 낳은 산모의 아픔까지 내 아픔처럼 여겼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이 이제는 전 세계를 치유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향해 엄마를 대접할 줄 아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찬사를 보낼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분들은 바로 이 나라를 일구고 이 아름다운 문화를 지켜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과 가족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토록 품격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자부심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한 편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